제곱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지수식을 썼을 때 이런 애들을 쓰면 여기 아래 써 있는 애를 미치라고 하고 여기 써 있는 애를 우리가 지수라고 한다라는 건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중학교 때 지수 법칙도 배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뭘 할 거냐면 제곱근 기호 같은 것도 지수로 표현을 할 거고 지수의 범위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a제곱 곱하기 a 세제곱이면 a 다섯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다 알고 있지. 그거 말고 그 위에 자리에 실수 범위까지 확장해서 배우는 게 지수 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거듭 제곱이랑 거듭 제곱근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 초등학교 때 혹은 중학교 때 a 이렇게 3번 곱하면 이렇게 쓰지. 맞죠? 이거를 정확하게 풀었으면 a를 3번 거듭 제곱한다라고 하죠. 3번 곱하는 걸. 그리고 읽기로는 a의 세제곱이라고 합니다. 이쪽 방향은 인간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이 아무도 없을 거야. 그치? 없지 않니? 이쪽 방향은 문제가 없을 거고 왜? 문제가 있어? 없지? 지금 첫 번째 거듭 제곱은 이거다 라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거듭 제곱 근이라고 나옵니다. 근. 근데 근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 어디서 들어봤어요? 근. 말 안 하기. 근이라는 표현은 방정식에서 쓰지? 방정식. 왜 혼자 터진 거야? 자, 근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보통 방정식에서 쓰는데 여기는 거듭 제곱근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n제곱하여 a가 되는 어떤 실수를 a의 n제곱근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정의예요. 자, 이 정의에서 그대로 제가 저 관계의식을 한번 얻어내 볼게. n제곱하여 a가 되는 수, n제곱하여 a가 되는 어떤 수. 그럼 n제곱하여 a가 되는 어떤 수를 제가 x라고 했을 때 관계식으로 표현하면 x는 n제곱해서 a가 되면 되죠. 맞죠? 정확히 여기 나와 있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걸 a의 n제곱근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볼게. 제곱근이라는 건 그러니까 a라는 숫자가 나오게 한 뿌리입니다. 근자는 뿌리 근자죠. 어떤 x라는 애를 n번 거듭 제곱했더니 a가 나왔어요. 그럼 이 식을 읽는 방법 자체가 두 가지야. 잘 봐. x의 n제곱은 a지. 맞죠? 이거를 못 읽는 분은 없을 거야. x의 n제곱은 a고 a의 n제곱근은 x. 같은 식을 반대 방향으로 읽겠다는 얘기죠. 네, 됐어요? 잠깐 해볼게. 예시. 관우가 왜 안 오지? x제곱은 4지. 맞아? 그럼 이 식에서 x의 의미는 4의 2제곱근이지. 여러분들 중3 때 배웠어. 4의 2제곱근에서 2는 보통 생략하고 4의 제곱근이 뭐라고 배웠니? 뿔마 2라고 배웠지. 맞습니까? 4의 제곱근은 왜 저래? 이거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연락이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았어? 제곱근 4는 얼마야? 2죠. 이 둘은 차이 있다라고 열심히 중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근데 이때는 중학교 때는 우리가 제곱만 생각할 거기 때문에 사실 앞에는 2가 생략된 거야. 2번 제곱해서 맞지? 여기까지 문제 없어. 일단 읽을 수 있나 볼게. x의 세제곱은 64 맞죠? 64의 세제곱근은 뭐? x지. 그럼 64의 세제곱근이 여러분들 뭐 나오겠니? 4가 나오겠죠. 4가 나올 겁니다. 여기는 공통수학 1의 내용은 잘 돼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거듭 제곱근이라고 표현하면 근이라는 표현은 방정식에서 쓰는 표현이라고 했고 방정식을 제가 작성했어요. 여러분들도 작성하실 수 있어야 돼. 오케이? 만약에 문제에서 77에
내 제곱근을 구해봐라 라고 하면 이렇게 쓰셔야 돼. 77의 내 제곱근. 오케이? x의 내 제곱은 77, 77의 내 제곱근은 x. 자, 두 가지 방법으로 읽는데 문제 없죠? 자, 그럼 예시로 나온 예로 한번 봅시다. 얘는 결국 방정식인데 3차 방정식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세제곱 공식 다 외웠죠?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꼴이니까 자, 이렇게 되지 않아? 그럼 x는 4가 나오고 이쪽에서는 또 뭐 나옵니까? 4 빼기 16이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아무튼 이건 무슨 수? 허수 나올 거야. 자, 여기까지 문제 없어? 여기까지 문제 없으시면 이제 조금 점점 복잡해질 텐데 제가 최대한 천천히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할게. 이거 자꾸 덜렁덜렁거리니 지우개가. 펜이 요란하게 돌아가죠. 일단은 저는 지수단원 정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로 돌아가 봐. 아, 아직 중3인가? 아, 아니지? 자, 이걸 제곱하면 이렇게 쓰지. 그리고 읽기로는 4의 제곱이라고 합니다. 아, 그죠?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한번 주목을 해볼게. 그럼 뭘 제곱해야 4가 되겠니? 뿔마 2제, 뿔마 2입니다. 그럼 이쪽은 뭐라고 불렀어요? 중학교 3학년 때? 4의 제곱근이라고 불렀지. 여기까지도 문제 없죠? 이제 안 춥지 여러분들? 이렇게 펜이 세게 돌아가니. 자, 이쪽은 뭐라고 불렀어요? 4의 제곱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연락에 배우셨을 거야. 그리고 안에 4 같은 애가 가운데가 오면 아무 문제가 없어. 제곱수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기 5 같은 애가 오면 이쪽은 표현 가능합니다. 기존의 수체계로. 맞죠? 이쪽은 뭐라고 쓰기로 약속을 해? 뿔마 루트 5로 쓰기로 약속을 하죠. 그래서 제곱근 기호를 약속을 하잖아. 유리수 범위에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약속을 하지. 여기까지 됩니까? 이거랑 방식 자체가 똑같아. 방식 자체가 똑같은데 우리는 뭐만 크게 가져갈 거냐면 제곱이 아니라 여기가 세제곱이 될 수도 있고 네제곱이 될 수도 있고 다섯제곱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해보자. 해봅시다. 8. 그냥 이렇게 쓰면 되지. 계산 안 할 거고. 읽기로는 8의 세제곱이라고 하시면 돼. 그럼 뭘 세제곱하면 8이 되겠니? 2라는 게 어느 정도 명확하죠. 2라는 게 어느 정도 명확합니다. 그럼 이런 애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런 애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얘는 뭐라고 할까 그럼? 세제곱해서 7이 되는 애를 현재까지 수체계로 표현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 세제곱근 7. 약속이야? 여기까지 문제 없어? 그럼 얘는 다시 세제곱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 7이 나와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도 문제 없습니까? 자, 그럼 이 상식적인 상황에서 이걸 그대로 활용을 해볼게. 만약에 이번엔 4제곱. 4제곱이면 이쪽은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죠. 숫자는 크지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쪽이지. 자, 4제곱해서 15가 되는 애가 실수 중에 몇 개 있을 것 같아? 뿔마 쌍으로 존재하지 않겠어? 그죠? 4제곱은 짝수분 제곱이니까 걔를 이제 이렇게 쓰기로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문제 없습니까?
그러면 여기까지만 나열해봐도 알겠지만 여기 홀수가 올 때랑 짝수가 올 때는 제곱근의 개수가 달라지죠.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를 엄밀하게 제가 설명드리려면 이 다음 교과목인 미적분 내용이 필요하니까 우리 엄밀하게는 하지 않을 거고 받아들일 부분만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게 뭐 말이 복잡해. 말이 복잡한데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 지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해볼게. 아까 대답해봐. x가 뭐라고 여기서? 아니, 오케이. 64의 세제곱근이라고 해야지. 4가 아니고 64의 세제곱근이라고 하셔야 돼. 다시 지겹겠지만 기본이 잘 돼야 돼요. x 세제곱은 64, 64의 세제곱근은 x. 64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 뿔이라고 근,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자, 그럼 우리 방정식 배웠어. 이거 몇 차 방정식이야? 3차 방정식입니다. 3차 방정식은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건 배운 적이 없죠. 3차 함수를. 하지만 3차 방정식이면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근이 몇 개 나와야 될 것 같아? 3개가 나옵니다. 근데 당신은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4라고 그랬지. 여러분들이 떠올린 건 그럼 실수일까 허수일까? 실수만 떠올린 거죠. 아까 결국은 이건 3차 방정식이라는 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이거 4의 세제곱이니까 x-4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6입니다. 그럼 여기서 실수 하나 나오고 나머지는 뭐가 나와? 허수가 나옵니다. 그죠? 지금 저는 이쪽 지수자리가 홀수일 때 하는 거예요. 홀수면 실수는 항상 한 개예요. 그냥 나머지는 다 허수라고 특별한 증명 없이 인정하는 걸로 할게. 자, 잘 봐. 그럼 나는 당신들에게 첫 번째 주문하는 게 관계식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65의 5제곱근 구하려면 어떻게 써야 되니? 65의 5제곱근? 오케이. 65의 5제곱근이 x. 맞지? 근데 여기 홀수가 오면 특별한 증명 없이 이걸 만족시키는 실수는 몇 개라고? 1개라는 거 그냥 인정하고 방정식을 풀든 못 풀든 1개래. 그럼 얘 지금 몇 차 방정식이야? 5차. 5차면 그냥 생각해봤을 때 근이 몇 개 나와야 돼? 5개. 그럼 얘가 실수가 1개면 나머지 4개는 뭐라고? 허수임을 그냥 받아들이자고.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3차 함수를 우리가 그려본 적이 없어요. 그게 이 다음 단원이 아니라 다음 교과목 미적분 1에서 배울 거고, 그럼 이거는 65의 5제곱근 중에 실수는 표시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표기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쓰자고. 5제곱근 65라고 쓰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해만 했나 볼게. 그럼 5제곱근 32는 가장 간단하게 나타내면 뭘까? 뭐야? 2 아님? 2지. 5제곱해서 32가 되는 애 중에 실수라고. 2잖아. 이렇게 읽어달라고. 잠깐. 얘는 뭘까 그럼?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실수. 마이너스 2야. 첫 번째 그냥 발로 공부할 때 이제 주의하실 점이 아니 이거 근호 안에 음수네 허수네 희 아니야.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근호는 앞에 2가 생략된 거고 세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실수 있죠. 이거 실수입니다. 마이너스 2예요. 좀 불쾌하겠지만 처음에는 왜 이렇게 좋아함? 희한하네. 자, 됐어? 그거를 일반화해서 써놓은 게 이겁니다. 첫 번째 이거고 그럼 짝수도 해봐야겠네. 앞에 있는 애한테 한번 물어봐야지. 64의 4제곱근은 어떻게 구해? 64의 4제곱 하지 말자. 16의 4제곱근 이렇게 구하면 되죠.
맞지? 자, 이거 방정식이라고 했어. 넘겨서 인수분해 해볼게. 합차 공식. 자, 그럼 이쪽에서는 뿔마 2가 나올 거고 이쪽에서는 뿔마 2i가 나오겠죠? 보다시피 여기 짝수면 실수 몇 개 나와야 돼요? 2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다? 허수다 라는 거 그냥 인정하자는 얘기야. 인정. 봅시다. 여기서 x의 의미는 뭐야 그럼? 70의 6제곱근입니다. 70의 6제곱근이에요. 그럼 6제곱에 해서 70이 되는 애를 암산 수준에서 표현이 안 되지. 유리수 범위에서. 뭐라고 써야 되겠어? 뿔마 6제곱근 70. 맞죠? 그러니까 여기 짝수일 때는 좀 달라요. 6제곱해서 7이 되는 애 중에 어떤 양수를 6제곱근 70이라고 하고 6제곱이면 무조건 양수 나올 테니까 뿔마 2개 나옵니다. 그럼 나머지 몇 개는 허수란 얘기? 4개. 6차 방정식이잖아. 근 6개 있다라는 거 나 증명하진 않았지만 그냥 받아들이라고. 6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6개인데 그중에 2개가 실근이고 나머지 4개는 허수라고. 자, 여기까지 됩니까? 근데 이런 애들은 될까요? 6제곱해서 마이너스 70이 되는 실수가 있어? 없어. 이 경우는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런 표현을 하시면 안 되겠죠? 여기가 짝수가 써 있을 때는 음수 쓰시면 안 돼요. 이건 허수죠. 자, 여기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겠죠? 내가 너무 깊게 했나? 아무튼 결론은 외우셔도 되는데. 자, n이 홀수면 홀수 제곱근은 그냥 n 제곱근 a라고 쓰시면 되고 그 a가 양수일 때 여기서 이놈이 양수면 0이면 당연히 0 하나겠죠. 음수면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홀수일 때는 편하네요. 홀수일 때는 편안한데 지금 살펴봤듯이 여기 n에 써있는 애가 짝수면 여기가 음수면 없죠. 실수는. 0이면 똑같이 0이겠고 양수면 이렇게 쌍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 그 표현법이 여러분들 12페이지에 나와 있고 12페이지에 나와 있고 자, 됐습니까? 일단 이 거듭제곱근의 성질은 제가 넘길게요. 스킵. 뭐야? 아이가 왜 이렇게 길어? 일단 넘기고 선행할 때는 지수법칙 하나로 배우는 게 훨씬 낫습니다. 거듭제곱근의 성질은 이 부분을 실제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우리가 배우도록 하고 먼저 당신들이 알아먹었나? 이 정도만 한번 볼게. 자, 다음 거듭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마이너스 125의 세제곱근이면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125가 되는 애 중에 실수니까 그냥 암산으로 되죠. 얼마? 마이너스 5. 자, 256의 4제곱근은 얼마? 4죠. 맞죠? 4제곱근이라는 말이 앞에 와 있는 거랑 뒤에 써 있는 거 다르다라는 거 뭐 중학교 때부터 다 하셨을 테니까 일단 이렇게 볼 거고 제가 대표 유제를 여기 순서를 임의로 살짝 변경하면서 자, 정의가 좀 되나 봅시다.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르시오. 일단 16페이지. 제가 조금 왔다리 갔다리 할 거야. 저는 교과서 순서대로 할게. 이 책 순서보다. 자,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기억. 27의 세제곱은 3분이다. 세제곱근은 3만 있니? 세제곱근이면 몇 차 방정식이 작성이 돼? 3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이면 우리 증명하진 않았지만 근이 3개가 나와야 되고 그중에 실수가 하나 나머지 2개가 뭐? 허수. 허수니까 3분이다라는 표현은 틀렸습니다. 허수 2개 더 나와야 돼요. 나는 뭔지 모르겠지만. 자, 니은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 있습니까? 4제곱해서 음수 될 수가 없죠. 실수인 것은 없는 건 100% 맞습니다. 자, 마이너스 루트 2i는 4의 4제곱근 중에 하나냐? 라고 물어봤어요. 얘가 만약에
4의 4제곱근 중에 하나가 되려면 4제곱을 실제 해보시면 되죠. 해보시면 됩니다. 해보시면 마이너스 루트 2의 4제곱이면 그냥 4고요. i의 4제곱은 1이니까 4 나오는 거 맞지? 맞습니다. 그러면 4의 4제곱근 중에 하나가 맞지? 맞아요. 이 불쾌하다고 찍 그으시면 안 되고. 맞죠? 그 다음에 리얼. 마이너스 6의 세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은 1개다. 실수인 것은 여기 홀수 써 있으면 무조건 1개 나온다라고 했죠.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무조건 하나 나오니까 얘는 당연히 맞습니다. 자, 미음 4제곱근 81. 이 말이 앞으로 오면 루트 81이나 마찬가지니까 얘는 9가 나와야겠죠. 아, 정신병자. 4제곱근이라며. 이건 3 맞지? 그러니까 이 기호의 의미는 4제곱해서 81이 되는 양수 말하는 거야. 4제곱근 81은. 홀수일 때는 그냥 3제곱해서 그놈이 되는 숫자를 골라주시면 되겠고. 자, 우리 바로 평가원 문제 한번 풀어볼까? 당신들의 수준 좀 한번 보자. 옆에 1-3번이 요 근래 3, 4개년 동안 유행하는 평가원 스타일 문제예요. 고3 때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1-3번만 한번 풀어보세요, 잠깐. 아니, 지원아, 세라 어디 간지 몰라? 헐. 오늘 연락이 나한테 있었나? 어제도 연락 왔던 것 같은데. 아파서. 캠프? 무슨 캠프가 있지 지금? 자, 봅시다. 자,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에 n제곱근 중에 실수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자. 자, 실수의 개수가 2개가 되려면 일단 n은 짝수여야겠니? 홀수여야겠니? 짝수여야만 하죠. 짝수여야만 합니다. 홀수면 무조건 실수의 개수 몇 개라고? 제곱근 1개. 근데 실수의 개수가 2개가 돼야 되니까 n은 일단 짝수이면서 이 숫자 자체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그럼? 양수가 나와야만 한다는 얘기죠. 이 수가 음수가 돼버리면 음의 짝수 제곱근은 빵개죠, 실수가. 자, 그럼 조건 2개 만족시키는 거예요. 얘는 양수여야 되고 단 n은 짝수여야 되고. 근데 2차 부등식 우리 수학 1에서 배웠죠. 일단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쪽은 볼 필요도 없고 4보다 큰 짝수면 다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중에 최소값 물어봤으니까 얼마 골라주시면 돼? 6 골라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제 말을 잘 들어. 20페이지로 먼저 넘겨. 20페이지로. 앞에 안 하는 거 아니야. 뒤에 가다 다시 올 거야. 자, 이제 지수의 확장을 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썼던 그리고 배웠던 지수 법칙은 지수 자리에 자연수가 올 때밖에 안 했어요. 그죠? 제곱, 세제곱, 네제곱 이런 거밖에 안 했잖아. 루트 3제곱, 2분의 1제곱 이런 거 해본 적 있니? 없습니다. 없는데 지수의 확장은 지수에 쓰는 숫자의 범위를 확장하겠다는 얘기예요. 지수에 쓸 수 있는 수의 범위를 확장.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디까지 확장할 거냐면 여러분들은 자연수까지만 배웠지만 유리수,
무리수, 실수 범위까지 확장할 겁니다. 그냥 가장 큰 수의 범위가 실제로 존재하는 실수니까 실수라고 그냥 쓸게. 그러면 여러분들 책에 보면 20페이지, 22페이지, 24페이지에 지수법칙이 3번 나왔죠. 잠깐만 펴봐. 20페이지에 지수법칙 하나 나오고, 그죠? 22페이지에 지수법칙 또 나오고, 24페이지에 지수법칙 또 나오지. 근데 똑같은 식을 왜 계속 쓰나요? 라고 하면 20페이지는 지수가 정수인 경우, 22페이지는 지수가 유리수인 경우, 24페이지는 지수가 실수인 경우입니다. 근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 이제 지수가 자연수가 아니라 음의 정수가 되든 유리수가 되든 무리수가 되든 여전히 만족한다. 그냥 그거 한 줄로 외우시면 끝이에요. 지수의 확장이라는 건 지수에 써있는 수의 범위를 실수 범위까지 확장. 근데 여기 조금 공부할 때 제가 착각할까 봐. 이 책에 나온 건 증명이 아니야. 증명이 아니에요. 그냥 성립한다더라고 끝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수학과를 전공하지 않는 이상, 뭐 대학교 가셔서 학사, 석사를 수학을 전공하지 않는 이상 이 자세한 이게 왜 실수 범위에서 성립합니까? 라는 부분은 배우지 않습니다. 그냥 성립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새롭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만 제가 한번 살펴볼게. 이 중에 공부를 아주 굉장히 꼼꼼하게 하신 분들만 기억할 것 같은데 이건 당연하게 맞죠. 밑이 똑같은데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지수끼리 더하면 되고 a의 m제곱의 n제곱은 지수끼리 곱하면 되고 a 곱하기 b의 통째로 n제곱이면 n제곱 각각 들어간다 라고 배웠고 여러분들 2번은 어떻게 배웠습니까? 중학교 때? 세 가지로 나눠서 배우지 않았어? 가끔 뭐 학원에서 배웠다라고 하면 영제곱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학교에서 배우셨다라고 하면 세 가지로 나눠서 배웠을 거예요. 첫 번째는 이놈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건 m이 m보다 클 때 두 번째는 왜 아빠 미소를 짓고 있는 거야? 거기서 뭐 떨어졌나? 뭔가 이상한데? 불안한데? 뭔 느낌이지 이게? 이렇게 세 가지로 배우지 않았어? 이 세 가지가 이거죠. 풀었으면 a 5제곱 나누기 a 제곱이면 당연히 a 3제곱일 거야. 근데 이 3이라는 숫자는 5에서 2 빼서 나온 거다 라고 볼 수 있고 a의 4제곱을 a의 4제곱으로 나누면 당연히 1일 거야. 그죠? a의 3제곱을 a의 5제곱으로 나누면 a 제곱분의 1이죠. 이걸 일반화해서 식으로 쓴 게 이거지. 근데 이 세 가지식 여러분들이 실제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 쓰지 않습니다. 나눠 쓰지 않고 약속을 해요. 무슨 약속을 하냐? 요거 두 개의 약속은 받아들여야 돼. 앞으로 모든 숫자의 빵 제곱은 1입니다. 증명했어 내가? 뭐 한다고 그럼? 약속. 수학에서는 보통 약속이라는 표현을 정의라고 하죠. 정의. 오늘은 제가 좀 재워드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네. 35분이 걸렸네. 그만 좀 졸라고. 날씨도 좋은데 밖에는 춥고. 자, 모든 수의 영제곱은 1이에요. 근데 메모해 두시면 단 0의 영제곱은 정의되지 않습니다. 0의 영제곱이라는 숫자는 아예 없어. 그냥 분모가 0의 숫자 같은 느낌이야. 아예 없는 수예요. 0의 영제곱 빼고 나머지는 뭘 데려다 놔도 영제곱은 1입니다. 제가 왜 증명 없이 인정해달라고 했냐면 여기서 집에서 공부하실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아니 5의 영제곱이 1인데 5를 빵번 곱하는 게 뭐지? 가 아니고 그냥 5의 영제곱이 1이래. 약속이야. 그냥 받아들이는 부분이지 증명할 부분이 아니라고. 오케이?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여기 자연수만 왔지만 지금 음의 정수부터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제곱분의 1을 이렇게 쓰기로 약속합니다. 자, 처음에 불쾌할 거야. 처음에 불쾌할 테지만 그럼 2의 마이너스 3제곱은 이거라고. 이렇게 쓰지.
2의 마이너스 2제곱은 이렇게. 자, 이렇게 쓰면 더 이상 이 두 번째 지수 법칙을 세 가지로 나눌 이유가 없습니다. 요거 하나면 다 돼요. 왜 되나 볼게. 자, 이 케이스 A에 4 빼기 4 하면 되지. 지수 자리에. 무조건 왼쪽 거에서 오른쪽 거 빼라고. 그럼 A의 0제곱이 나오네. A의 0제곱 1 맞아? 때문에 약속했잖아. 자, 이 경우도 그냥 됩니다. 자, 무조건 왼쪽에서 오른쪽 지수를 빼면 됩니다. 자, A의 마이너스 2제곱을 뭐라고 약속했어요? A 제곱분의 1이라고 약속했으니까 더 이상 세 가지로 케이스 구분할 필요 없이 이거 두 개만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그대로 연산 가능하죠. 자, 여기까지 되죠? 증명한 적 없어? 증명이 없어? 그냥 받아들여. 자, 이제 유리수인 지수. 자, 유리수인 지수는 여기 지수 법칙 똑같지 않아 지금? 문자만 바뀌었어요. R, S로 바뀌었을 뿐이지 지수 법칙 네 마리는 똑같죠. 결국은 밑이 양수면 RS가 유리수면 여전히 성립한다더라 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제가 두 가지만 볼게. 첫 번째는 이 지수 법칙은 밑이 양수일 때 성립하는 거고 양수일 때만 100% 성립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듭제곱근을 이렇게 쓰재. 예를 들면 세제곱근 A는 A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쓰자는 얘기예요. 이 표현이 N제곱근 A가 A의 N분의 1제곱이라고 쓰자는 얘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쓰는지 좀 궁금하지 않니? 지수 법칙이 여전히 성립한다라고 가정하면 자, 만약에 이 숫자가 둘이 똑같은 숫자면 세제곱하면 둘 다 뭐 나와야 돼? A가 나와야겠지. 이게 세제곱해서 A가 되는 숫자나 지금 A가 되는 실수. 그럼 세제곱하면 당연히 A가 나올 겁니다. 답변이. 근데 만약에 지수가 유리수여도 지수 법칙이 여전히 성립한다라고 가정하면 우변도 A가 나오죠. 나오니까 끝입니다. 그럼 이제 제곱근 기호로 나타낸 숫자도 지수꼴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제곱근으로 표현된 숫자도 지수 형태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연습만 한번 해볼게 그럼. 얘는 27의 몇 분의 몇 제곱? 4분의 1제곱. 오케이? 자, 27은 다시 3의 몇 제곱? 세제곱. 여기 지금 쉬우신 분도 있을 텐데 너무 쉽다라고 자만하시면 안 돼. 여기 1단원 자체가 난이도가 갑자기 훅 올라가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럼 얘도 너무나 당연합니다. n제곱근 a의 m제곱이면 이게 a의 m제곱의 n분의 1제곱이니까 a의 n분의 m제곱인 거 맞죠? 맞아. 자, 그럼 주의할 것만 제가 잠깐만 보고 넘어갈게요. 지금 여기 써 있는 지수 법칙은 밑이 뭐보다 클 때 성립한다고? 0보다 클 때만 100% 성립하는 거야. 0보다 클 때만. 근데 예를 들면 참고 제가 이렇게 계산했어. 지수 법칙 맞을까 틀릴까? 얘랑 얘랑 곱해도 된다며.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 맞는 것 같은데 시작부터 글러먹었습니다. 시작이 뭐가 글러먹었냐면 저는 그냥 지수 법칙을 적용했죠. 밑이 음수임에도 불구하고. 밑이 음수이면 지수 법칙은 성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된다, 된다가 아니라 성립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중간에 실수하는 거고 밑이 음수면 수학의 연산 순서 그대로 먼저 하시면 돼요. 소괄호부터 먼저 계산해야 되죠.
마이너스 2의 제곱은 그냥 2의 제곱이랑 똑같지 않아? 네, 맞지? 그리고 나서 보면 이렇게 바꿨으면 밑이 양수니까 이제는 지수법칙 성립하는 거야. 자, 이렇게 계산해야 맞다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밑이 양수면 여태까지 당신들이 알고 있던 모든 지수법칙이 성립하는 거고, 밑이 음수면 수학의 연산수서 소괄호 중괄호 계산해서 밑을 양수로 바꿔서 계산하셔야 된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면 모든 수의 0제곱은 1, 단 0의 0제곱은 정의하지 않는다. 자, 이거 하나 약속했고,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 a의 n분의 1제곱은 m제곱근 a다. 얘네 둘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많은 문제를 연습할 시간 없었으나 얘네 둘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나머지는 허무한데 제가 지수법칙까지 한 방에 끝났어요. 이게 뭐니? 또 똑같지 않아? 24페이지 내용도 똑같죠? 정확히 똑같습니다. 밑이 양수고 지수가 무슨 범위까지 성립한대 이제? 실수 범위까지 그냥 성립한대. 성립함을 인정하자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절대 이런 계산을 해본 적이 없겠지만 3의 루트 3 제곱 곱하기 3의 파이 제곱도 여전히 밑이 3으로 동일하니까 그냥 지수끼리 더하면 된대. 증명이 고교 과정에서 있다 없다? 없어. 없으니까 받아들이고 빠르게 인정하고 적용하시는 분이 앞으로 수학할 때 더 쉬워질 거고, 수학은 정확하고 엄밀해야 되는 게 맞거든. 맞는데 쓸데없는 부분에 집착을 하면 안 돼. 왜 0제곱이 1이냐? 이런 거는 그냥 받아들일 부분이고, 저는 그 부분만 좀 안내를 해드리는 걸로 할게. 그럼 다시 앞으로 넘어올게요. 정말 좀 짜증이 나시겠지만 앞으로 어디를 펴냐? 18페이지로 잠깐만 돌아와 볼게.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잖니. 18페이지로. 자, 물론 얘를 이 책에 나온 대로 거듭 제곱근 기호의 성질을 이용해서 연산할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저는 선행할 때는 무조건 지수꼴로 바꿔서 계산하는 그 한 가지 방법을 먼저 마스터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 실제 거듭 제곱근 루트 그대로 풀어내는 건 2학년 올라가서 하시고, 제가 보여드릴게. 자, 저는 다 지수꼴로 계산할 겁니다. 자, 얘는 마이너스 6의 4제곱. 그럼 6의 4제곱이랑 똑같지 않아? 소괄호부터 먼저 계산. 1번. 그럼 6의 4제곱에 몇 분의 몇 제곱이라고 써야 돼요? 4분의 1제곱. 앞에 4제곱근 기호가 있으니까. 더하기. 자, 루트 64는 얼마니? 8이지, 8. 루트 64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8이잖아. 근데 8 그 바깥쪽에 몇 분의 몇 제곱 해야 돼? 세제곱근 기호 씌워져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죠. 맞습니까? 근데 8은 2의 몇 제곱? 세제곱. 그럼 지수끼리 곱하면 얘는 6, 지수끼리 곱하면 얘는 2. 자, 1번은 대번에 틀렸죠. 글러 먹었고 4가 아니라 8이 나오겠고. 자, 2번. 2번은 5제곱근 2니까 2의 5분의 1제곱. 두 번째 건 16의 5분의 1제곱. 세 번째 거는 32의 5분의 1제곱입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여기서 풀어내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일단 지수꼴로 풀기로 했으니 16은 2의 몇 제곱? 4제곱. 4제곱의 5분의 1제곱이니까 5분의 4제곱. 얘는 5제곱.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럼 지수끼리 다 더하면 5분의 1, 5분의 4, 5분의 5 더하면 얼마? 이렇게 나와야겠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이 3번. 요거. 루트 세제곱근 3이니까 3의 3분의 1제곱이고요. 두 번째는 6제곱근 81이니까 81의 6분의 1제곱입니다. 여기까지 되죠? 네, 81은 다시 3의 몇 제곱? 3의 4제곱이죠. 그럼 3의
4제곱에 6분의 1제곱이니까 3의 3분의 2제곱 되겠지. 맞아? 이제 지수끼리 더하면 3의 1제곱이니까 3 나와야겠죠? 맞습니까? 땡, 땡. 자, 요놈. 세제곱근 54. 세제곱근 54하면 54의 몇 분의 몇 제곱? 3분의 1제곱. 근데 나누기네? 자, 얘는 2의 7제곱의 몇 제곱입니까? 3분의 1제곱.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지금. 자, 얘는 좀 계산이 껄끄러운데 54는 뭐 곱하기 뭐니? 27 곱하기 2지. 27 곱하기 2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맞죠? 굉장히 천천히 해볼게. 자, 이제 지수법칙이 성립한대. 여기 실수가 오더라도. 그럼 각각 3분의 1 제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얘는 어떻게 할래? 지수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할까? 빼면 되죠. 이거 나누기 이거니까 3분의 1에 3분의 7 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앞에 건 3분의 1에 3분의 7 뺐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이제 2의 마이너스 2제곱은 2의 제곱분의 1이라고 했지. 그러면 4분의 3이 나와야겠죠. 4번도 틀렸습니다. 5번은 제가 지금 하진 않겠으나 5번은 맞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하나만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9페이지에 2-2번 풀어봐. 2-2번. 보시오. 저는 다 지수꼴로 표현하는 거 알려드렸으니까 여기 보면 연관된 숫자가 다 25네. 25면 그냥 저는 25를 기준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 여기 뭐 하나는 5고 하나는 25면 5를 기준으로 표현하겠지만 다 25니까 앞에 거부터 천천히 쓸게요. 루트 25. 그럼 25에 2분의 1제곱. 세제곱근 25. 25에 3분의 1제곱. 근데 그 바깥쪽에 또 근호가 씌워져 있으니까 다시 2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지. 이거 나누기. 가운데 나누기고요. 자, 얘는 그냥 25네요. 얘는 4제곱근 25니까 25에 4분의 1제곱. 그리고 이 전체에 세제곱근 기호 씌워져 있으니까 이렇게 쓰셔야겠죠. 맞습니까? 이게 거듭 제곱 근 기호를 일단 지수꼴로 표현한 거예요. 지수꼴로 표현한 거고 그 다음은 여러분들 뭐 푸시는 분들마다 조금 순서가 다르겠지만 저라면 이걸 먼저 계산할 것 같아. 이거 밑 똑같잖아. 똑같으면 지수는 3분의 1에서 2분의 1 빼면 되지. 3분의 1에서 2분의 1 빼면 얼마지? 마이너스 6분의 1이죠. 이렇게 되겠고 얘도 이놈을 이걸로 나눈다는 얘기는 여기 지금 1이 생략된 거니까 지수끼리는 뺄셈이 돼야 되지. 그럼 4분의 1에서 1 빼면 25에 마이너스 4분의 3제곱에 3분의 1제곱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지수법칙 얘네 둘이 같다 곱하면 25에 마이너스 12분의 1제곱 나누기 25에 얘네 둘이 같다 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 이제 최종적으로는 가운데 기호가 나눗셈이니까 또 지수끼리 빼면 될 것 같아. 근데 빼기 빼기면 이거 플러스로 이렇게 되겠죠? 이거 맞니? 아닌 것 같은데? 맞군요. 맞습니다. 그죠? 자, 이제 25를 제가 5로 돌려놓을게요. 5를 기준으로 표현. 그럼 5의 3분의 1제곱이죠. 5의 3분의 1제곱이면 제곱근 기호로 표현하면 세제곱근 5가 되겠고 자, K는 3 되겠지. 여기는 굉장한 논리적인 사고력이 중요한 단원이 아니라 이 그대로 연산 성질 그대로 계산을 잘 하시면 됩니다. 일단
아까 거듭 제곱근이랑 제가 높아심에 다시 한 번만. x의 의미가 뭐라고? 61의 7제곱근. 그럼 그 중에 실수 몇 개? 한 개. 거듭 제곱 61의 7제곱근은 원래 몇 개 나와야 돼? 7개. 7개 중에 실수가 하나고 6개가 허수란 얘기예요. 7차 방정식을 배운 적은 없으나 그렇게 받아들이자라는 거고. 자, 그러면 잠깐만 쉬었다가